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시장 이야기 7번째 시간이죠. 네, 시장 확산이 의식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시장의 진전으로 생긴 중상층의 소비 행태를 알아보고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탈북민 가족들이 달라진 경제력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주민들이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북한 시장은 순수 국내에서 생산된 농토산이라고 하죠. 이제 곡물이라던가 뭐 이런 땅에서 나는 그런 곡물들을 주로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또 남새 같은 것도 좀 거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종류들이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시장이 공식 등장을 하고 어느 정도 활기를 띠게 된 200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주민들은 시장에서 가공돼 팔리는 여러 식품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뭐 연에 한 번 혹은 뭐 두 번씩 어쩌다 이렇게 맛을 보았던 돼지 순대라든가, 그리고 또 매일 시장에서 맛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그런 식품들을 정말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또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매일이라도 이제 시장에서 맛볼 수 있고요. 특별한 날에 만들어 먹었던 뭐 두부밥이라든가 뭐 콩인조고기밥 이런 거는 이미 시간에 나가서 사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동원이라든가 농촌동원, 그리고 가정일에 사실 바쁜 주부들을 위해서 뭐 완성반찬이라든가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 등 2차 가공 식품들이 시장 매대에 자리 잡게 되면서 주부들이 실제 집안일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이라든가 두부, 뭐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재료들도 필요한 양만큼 필요에 따라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사꾼은 돈을 벌어서 좋고요. 또 구매자는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이제 이익과 편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확장이 되고 활기를 띠게 되면서 식료품 매대 상품 종류들도 다양해졌는데요. 제가 지난해까지 기자 활동을 하면서 취재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북한의 다양한 식품들에 대한 취재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다시다와 또 비슷한 조미료가 북한에도 있습니다. 이름은 살짝 좀 다른데요. 소고기 가루죠. 그러니까 소고기 가루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가루, 뭐 닭고기 가루 등 다양한 조미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식생활도 한층 고급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말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현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종류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북한의 다양한 조미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옥루벽 건강식품공장에서 생산한 종합조미료인데요. 주 원료는 뭐 향이 좀 들어가고요. 고추가 있고 들깨라든가 참깨, 뭐 소금, 마늘, 생강, 락화생, 뭐 후추, 사탕가루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뒤에 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불고기를 무칠 때, 불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뭐 후춧가루, 이제 검은 후춧가루죠. 검은 후춧가루도 끼마다 아니면 소량으로 포장이 돼서 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나왔고요. 정말 주부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마늘조림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늘조림은 평양 대웅식료교류소에서 생산을 했네요. 제가 이거 몇 개를 가져다가 살짝 하나를 먹어봤는데 맛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는 다시다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소고기 가루라고 합니다. 이 소고기 가루는 한 100g이 들어갔네요. 근데 100g 지금 꽤 많아 보이고요.
네, 고유한 소고기 맛이라고 북한도 이제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다양한 뭐 주 원료가 이제 뭐가 들어갔는지를 여기다 설명을 했네요. 소고기 가루, 소고기 기름, 식물성 뭐 단백이 들어가고 향신료, 향신료도 좀 넣었어요. 그리고 정제 식품 첨가제를 좀 넣고요. 설탕을 넣었습니다. 보관기일은 6개월로 되어 있고요. 평양시 선교구역에서 생산한 거고요. 선교 주소는 생산지는 선교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동양 뭐 그 선교 식료 공장에서 생산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살짝 맛을 못 봤지만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그 설명을 제가 들은 바로는 다시다랑 비슷하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다랑 같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역시 이제 그 소고기 가루랑 똑같은 그런 품질인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공장 제품입니다. 돼지고기 가루가 있고 역시 닭고기 가루도 있습니다. 이거는 볶음 요리랑 이제 할 때 좀 쓰고요. 그리고 고기를 재워서 먹을 때, 그리고 국을 끓이거나 국수물을 이제 육수물을 만들 때도 넣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다양하게 그 소고기 가루를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이미지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식생활에서는 좀 다양한 그런 편의성이 제공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제 그 통조림들도 이제 나오는데요. 실제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자축 통조림인데요. 애기들이 좀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잣이 좀 들어가고 찹쌀로 이제 만들어진 통조림이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북한 시장에는 즉석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 그리고 다양한 조미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이 저는 조금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뭐 김치 양념, 뭐 또 다른 양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양념 또 반찬, 그리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또 많습니다. 라면이나 뭐 즉석국수, 뭐 또 이제 그 소고기 통조림이라든가 또 수산물로 만들어진 그런 물고기 통조림도 이제 즉석에서 먹을 수 있게끔 다양한 식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석 요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제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하겠고요. 최근에는 북한 시장에서도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경쟁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국수집에서 그냥 오는 손님에게만 판매를 했었는데요.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 등을 돌면서 말하자면 이동 판매를 하거나 배달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가게의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면서 고정 구매 고객을 보유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지역의 음식점들에서 소극적으로나마 서비스 경쟁이 있게 되면서 주부들의 편리함은 좀 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화의 진전으로 주부들의 일반적인 그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물론 부와 빈의 격차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일명 이제 사는 집으로 불리는 돈주들의 소비 행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증상층은 여러 부류라고 봅니다. 당, 군, 정예, 중앙과 독국기관의 간부들이 있겠고요. 사법기관 등 이렇게 권력계층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과 권력은 없어도 자력으로 돈을 벌어서 주변에서 돈주로 통하는 부유층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비서가 등장한 후에 시장 통제가 사실상 느슨해지면서 주민들의 경제활동 영역 또한 넓어진 모양새를 보여오고 있는데요. 경제활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간의 부의 축적도 눈에 띄지 않게 쌓이지만 조금씩 자리 잡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 간 차이도 있고요. 장사행위 주체들 간 능력 간 그런 능력 차이도 있기 때문에
부의 수준은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통제를 하지 않은 결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증가를 했고요. 이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 생활이 좀 곤란했던 주민들은 생계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전에 조금 생활이 괜찮았던 주민들은 보다 나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에 소개한 대부분 식품들은 일반 주민들도 시장에서 쉽게 구매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 중 중상층의 소비 문화는 전과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 봐야 하는 게 10년간 북한 시장을 취재해온 저의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중상층은 과연 어떤 행태의 부를 행사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나름 사는 집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정들에서는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평양계랑 등 이렇게 돈을 일부러 내서라도 국내 여행을 하려고 하고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도 되도록이면 비싼 걸, 고급한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전들이 국산 제품이든 수입 제품이든 평범한 일반 가정들하고는 차별되는 그런 고급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비싼 것은 하나 6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그런 고급품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중상층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구매해서 국영기업소의 명의로 이제 가지고 택시업을 하는 개인 주민들도 있고요. 컨테이너 차량으로 택배를 하는 주민들도 있죠. 북한에선 짐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에 들어서서 안정적인 시장 수입이 이어지면서 부를 축적하려는 주민들의 행태도 늘었다는 게 내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코로나 이전 조사에 입각한 그런 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일부 돈주들은 시장에서의 구매에서도 무턱대고 비싼 것을 구매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는 고급 문화를 영위하는 부류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한 내 경제도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런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NK투자개발이 조사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중상층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류가 있는데요. 바로 탈북민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대부분 탈북민들은 중국 등 해외 연고 대상들을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는 그런 연고로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가족들에게 생활비 차원의 송금을 한두 번쯤은 보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 북한 내 상당수 탈북민 가족들은 경제력에 있어서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생활비 명목으로 적은 액수의 돈을 보내는 탈북민들도 있기 때문에 격차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탈북민 가족들의 경제 생활은 안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시장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나눔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